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이거였지. 결국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일정한 수가 더하여져 얻은 수열입니다. 그리고 일반항이 이 모양이었지. 이 모양. 여기서 A는 첫째 항, D는 공차였어요. 그죠? 뭐 아주 심플했어.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으면 첫째 항이 뭐냐, 그리고 얼마씩 더해져 나가느냐에 따라 수의 배열이 달라지죠. 그 일정하게 더해지는 개를 D라고 쓰기로 했고, 그럼 당연히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 D를 더한 거고, 첫째 항은 이제 A1이라기보다는 A라고 많이 쓰고, 세 번째 항은 공차 두 번 더한 거죠. 이걸 일반화해서 일반항을 구한 게 이거지. 보면 세 번째 항은 공차 두 번 더하면 되고, 두 번째 항이면 한 번 더하면 되니까 n번째 항이면 n-1번 더하면 되겠지. 예,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해보면 결국 이 식에서 A랑 D는 첫째 항이랑 공차니까 상수입니다. n에 관한 함수의 일종이라고 했지. 등차 수열이. 그러니까 n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식에서 이거 상수, 이거 상수입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은 첫 번째, 이런 꼴이 나온다라고 했죠.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으로 일반항이 주어졌는데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시 수열인 걸 아셔야 되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n의 개수가 그대로 뭐니? 공차지, 공차. 항상 저 식을 정리하면 n의 개수가 그대로 공차예요. 자, 이거 두 개 주요하게 알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식 자체가 두 가지 있었지.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쓰기로 하고,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봤더니 첫 번째 식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 되겠고, 자, 여기서 두 번째는 2분의 n 2a n-1d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식이 아니고, 여기서 L은 이걸 L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죠. 레스트의 앞글자를 따서 첫 항을 A라고 하고 첫째 항을, 마지막 항을 L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이해 가능한 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맨 앞이랑 맨 뒤 더하고 나누기 하면 평균이죠. 평균이라는 얘기고, n은 이게 n개잖아. 과목 수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총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능하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이게 뭐였니?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자, 졸지 말고. 어떤 학생이 시험을 딱 이렇게 보면 평균이 몇 점이야? 90점이지.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간격이 5점씩 차이 나죠. 가운데 있는 놈이 평균이에요. 맞지? 그럼 누군가 나에게 이거 총점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정말 수학에 개념이 없으신 분은 이걸 다 5개를 더하겠고, 실제로는 평균에다가 5과목 봤으니까 평균 점수에 5 곱하면 총점이지. 맞습니까? 이게 나타내는 게 그거야. 등차 수열이면 얘랑 얘를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평균이고, 이게 첫째 항 마지막 항 더한 거, 거기다 과목수 5과목이니까 90 곱하기 5 하면 450점이라는 총점 나오죠. 이건 지금 예시 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요 근래에 이제 수능 시험 트렌드는 뭐냐면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더했다. 지금 등차 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합을 특정 항으로 표현해 볼게. 그럼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평균이 얼마? 얘랑 얘 더한 거. 그 다음에 5과목이니까 곱하기 5 하시면 되지. 예, 맞아? 근데 이게 이 공식이 나타내는 의미고, 그러니까 직관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또 뭐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랑 평균을 구해도 가운데 놈 나오겠지. 그렇지 않니? A2랑 A4를 더하고 나누기 2해도 평균이고 곱하기 5 하면 총점이에요. 근데 애초에 이게 얘가 평균 아니야? 그냥 평균에 곱하기 5를 해도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평균에서 총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맞아? 자, 그 다음에 L은 레스트의 앞글자라고 했어요. AN이 L입니다. n번째 항이니까 얘는 첫째 항 더하기 공차는 n-1번. 그럼 이 식에 얘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2a 되겠고 정확히 두 번째 식 얻어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각각의 쓰임새가 다른데 위에 있는 식은 마지막 항을 알 때 쓰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고 아래에 있는 식은 공차를 알 때 쓰는 식이에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봐야 돼. 기말고사 특별히 서정은 좀 쉬운 편이어서 기말고사 때 아마도 어렵게 나올 것 같고. 자, 이 식도 일반항처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an 그 다음에 n이랑 얘랑 곱하면 dn 제곱 그 다음에 n이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dn 이렇게 되겠지. 자, 얘도 n에 관한 함수죠. 얘도 n에 관한 함수입니다.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잘 봐. 얘가 2차항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1차항입니다. n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무조건 이 모양 나오지. n에 관한 몇 차씩 나옵니까? 2차씩 나오죠. 그럼 등차수열의 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보면 항상 이 꼴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상수항이 없어요. 오케이. 정리했잖아.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두 번째,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2차항 계수에 곱하기 얼마 하면 공차? 2 하면 공차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제가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전개를 하고 살펴봤더니 2차항 계수의 2배 하면 항상 공차 나오죠. n제곱에 계수에 곱하기 2를 하면 공차 d를 알 수 있다 라는 거.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좀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SN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본과 동시에 아셔야 돼.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 없네. A에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 공차 얼마? 10. 이 정신들 차리고 10 맞지? 자, 근데 앞으로 돌아와서 일반항에서 공차 자리가 여기였죠. 여기니까 제가 바로 AN 구할 수 있어요. 10N 어쩌구야. 근데 여기서 보면 S1이 8이죠. 첫 번째 항까지 합이나 첫 번째 항이나 똑같으니까 1을 집어넣어서 8이 나오려면 바로 이렇게 작성해내시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제가 딱 두 가지만 추가할게요. AN은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n은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되어 있지만 n이 아니라 x를 쓰면 x에 관한 1차식이면 직선이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얘는 다항함수에서 직선과 관련이 돼 있는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2차식이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겠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와 연관이 있다. 각각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랑 연관이 돼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이 양반들의 눈빛을 보니 우리 부지런해야 돼.
그러면 955번 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954번까지는 이제 공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걸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근데 부분합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다 보셔야 돼. 자, 첫 번째는 교과서적인 방법을 볼게.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40이다. 10번째 항까지 합이 140. 그 다음에 20번째 항까지 합이 480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기는 3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얘는 10번째 항이랑 20번째 항은 마지막 항이 다르죠. A랑 D를 이용하는 공식 쓰셔야 돼. 첫째 항이랑 이거죠. 혹시 못 외우셨을까봐 2A 플러스 N-1D. 자, 10번째 항까지 합. 그럼 N이 얼마니? 10이죠. 자, 그 다음에 2A 몰라. 그 다음에 N자리에 10 집어넣으면 9D지, 9D. 이게 140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관계식. 두 번째, 20번째 항까지 합. 2분의 항의 개수 20개 2A 플러스 N-1D 가 480. 맞아. 자, 이제 약분하시면 5고요. 이거 5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약분하면 10이고 양변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연립방 정식이지 이제. 자, 이 식에서 이 식 빼볼게. 그럼 2A는 날라가고 10D는 20 나오지? 자, 이건 뭐 암산으로 다 될 테니까. 그 다음에 A는 5 나오죠,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맞습니까? 자, 이제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볼게요, 그럼.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에 씁시다. 2분의 항의 개수 30개 2 곱하기 첫 번째 항 플러스 항의 개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자, 이거 계산해내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내시면 1020 나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러면 제가 하나 방식을 더 볼게요. 제가 지금 식을 그럼 3번이나 써야 되죠. 3개나 써야 됩니다. 이거 두 식을 써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AD를 구한 후에 S30을 또 구해야 돼요. 그럼 조금 부분합의 성질을 한번 이번에 이용해 볼게. 근데 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등분했을 때만 됩니다. 등분했을 때만. 자, 잘 봐. 가장 쉬운 등차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애들. 자, 이거를 3개씩 제가 등분해 볼게. 3개씩 쪼개 볼게. 이렇게. 쪼개서 각각의 합을 제가 아래 써볼게. 그럼 얘는 6이고 15고 24고 33이고 이렇게 나가겠지. 맞습니까? 각각이 다시 무슨 수열을 이룹니까? 각각이 다시 등차 수열이지? 맞습니까? 이게 등분했을 때 부분합의 성질이에요. 자, 못 믿겠으면 제가 2개씩 쪼개볼게. 저는 지금 증명하는 거 아니야. 사실 확인만 해볼게. 자, 이렇게 둘이 더하면 3, 7, 11, 15. 얘도 등차 수열 맞습니까? 맞죠? 2개씩 쪼개든 3개씩 쪼개든 5개씩 쪼개든 상관이 없어요. 일정하게만 잘라서 더하면 그 부분들의 합은 다시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니 일단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나요? 라고 하면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볼게. 자, 이 문제로 돌아와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 얘가 14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은 예상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80이라고 했으니까 걔에서 얼마만 빼면 돼? 140만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니? 340 나오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그 다음 10개의 항, 그 다음 10개의 항은 다시 이 숫자들이 등차 수열인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 얼마 써야 돼? 540이죠. 200만큼 차이 나잖아. 자, 그럼 이걸 다 더하면 그게 첫 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 합 되겠지. 1020 나옵니다. 나는 지금 설명을 우리 복습하는 김에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길게 썼지만 여기 머리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시는 분 그냥 보고 답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번 시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시간 부족할 거예요. 뭐 중간고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삼각함수 활용이라는 단원이 일단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도형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풀고 제껴주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주의할 점만 하나 말씀드릴게. 주의할 점이 이건 문제 형태를 딱 봤을 때 10판까지 합, 20판까지 합이니까 딱 등분이 되는데 예를 들면 5번째 항까지 합, 7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주어지면 아까처럼 푸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럼 자, 이제 959번. 자, 5번째 항이 8이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이다. 5번째 항이면 A5죠. 이게 8이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인 등차 수열에 몇 번째까지 더하면 최대가 되냐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얘는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감소하는 수열이지. 5번째는 8인데 일정한 애를 더했을 때 언젠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감소 수열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거지만 제가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5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 4번 더한 거야. 13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 12번 더한 거고. 자,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8D는 자, D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럼 A는 얼마입니까? 20이죠. 20. 맞아. 자, 그럼 제가 AN 구할 수 있지. 일반 항은 공차 자리가 여기고 n의 개수 1 집어넣었을 때 20 나와야 되니까 이게 일반항 AN이죠. 이게 일반항 AN입니다. 그럼 제가 이 수열을 나열해 보면 첫째 항 17, 14, 11 이렇게 진행할 거야. 근데 얘를 언젠가는 음수가 되지 않아? 점점 일정한 수가 뺄셈이 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음수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지금 다 더하는 게 SN인데 최대값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까지 더하면 되냐면 음수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더하면 되겠지. 음수를 한 번이라도 더하면 최대값이 안 나오죠. 여기까지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되냐? 얘가 처음 음수가 되는 순간을 구해봐야겠죠. 얘가 처음 음수가 되는 순간. 자, 몇 번째 항부터 음수야? 8번째 항부터. 맞죠? 그럼 나는 7번째 항까지 더하면 될 것 같아. 7번째 항 한번 여기다 집어넣고 구해볼까? 7 집어넣으면 여기 2지, 2. 맞습니까? 자, 그럼 최대값 구해볼게요. 최대값 간단히 구할 수 있죠. 결국 7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대값이고 2분의 과목수 7개고 평균은 맨 앞이랑 맨 뒤 더하고 나누기 2한 거. 됐죠? 그럼 77 나오겠지. 77.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우는 거 좀 이해를 했나 보기 위해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963번. 오래돼서 다 까먹었지.
같이 한번 봅시다. 첫째 항이 112고 공차가 정수래요. 일단 중요한 조건만 제가 보면 공차가 정수다라고 했고 S8의 값이 임의에 다른 SN의 값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S8의 값이 임의에 다른 SN 값보다 무조건 크다는 얘기는 S8이 뭐란 얘기지? 최대값이란 얘기죠. 8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째 항이 112인데 얘는 일단 양수예요. 근데 여기 8번째 항이 있고 9번째 항이 있을 거야. 근데 8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대라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양수고 9번째 항부터는 음수란 얘기죠. 맞습니까? 참고로 얘는 0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0이면 7번째 항까지 합이나 8번째 항까지 합이 같아버리지. 지금 같은 건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SN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했으니까 A8은 양수고 A9는 음수란 얘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럼 A8은 첫째 항 112에 공차를 7번 더한 겁니다. 얘는 양수이고 A9는 공차를 8번 더한 거죠. 얘는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럼 이 식에서 112 넘기고 7로 나누면 얼마니? 이렇게 되겠고 이 식에서 112 넘기고 8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4보다는 작을 거야. 아니 근데 연락이 많은데요. 아니지. 왜? 공차가 정수라고 했어요.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 D는 마이너스 15 하나밖에 없죠. 자,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자, 그 다음이 964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다 라는 얘기는 자연수를 3등분했다는 얘기야. 제가 그냥 나열해보면 알 수 있는데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네. 제일 작은 애가 1이고요. 4, 7, 10, 13 이렇게 나가겠지. 이거 무슨 수열이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나오죠? 그럼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3n-2가 일반항이지. 맞습니까? 근데 얘는 뭐 특정 항에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100 이하에 저걸 다 더하래요. 그럼 100 근방에서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인 애가 이거죠. 이거 100이지 100.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100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 맞잖아? 맞죠? 그럼 이걸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항이 몇 개인지 알아야 돼요. 이 항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되니까 얘가 100이 되는 순간에 n의 값 구하시면 되죠. 34개. 자, 이 항이 34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34개 항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34개고 첫째 항, 마지막 항의 합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마지막 100입니다. 죄송. 그죠? 그럼 17 곱하기 101이니까 1717 나오겠지. 1717 맞아요. 자, 그리고 까먹으셨을까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짬뽕한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자. 자, 967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풀어볼 시간을 드리는 건 퍼내자 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자, 어떤 숫자인데 4로 나눠서는 나머지가 3이래요. 근데 5로 나눠서는 나머지가 2래. 이거를 한 번에 나열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의 특징은 4로 나눠서는 나머지가 3이고, 그럼 4로 나눠서 나머지 3인 애가 이런 애들 아니야? 그냥 나열해 보시면 돼. 수열 단원이 수의 나열이에요. 이게 4로 나눠서 나머지 3인 애들이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수는 5로 나눠서는 나머지가 2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맞습니까? 자,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를 제가 동그라미 쳐보면 7, 27 이런 애들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다 나열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푸냐? 자, 방금 나눴다 라는 표현은 정수를 분류하겠다는 얘기고, 얘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나왔지. 얘는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입니다. 여기서 공통인 수를 나열해 보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공통인 수는 공차가 몇? 4와 5의 최소 공배수를 공차로 가진다라고 했지. 예, 맞습니까? 4와 5의 최소 공배수를 공차로 가진다라고 했어요. 4랑 5의 최소 공배수가 20인데 20 맞는 것 같아. 첫 번째 공통인 애가 7이고 그 다음에 20 더하면 27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수열의 제일 작은 애, 두 번째 작은 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AN 구할 수 있죠. AN은 공차 20입니다. 그럼 20N 쓰시고 첫째 항이 7이니까 1 집어넣어서 7 나오려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걸 10번째 항까지 더하래요. 그럼 제가 그냥 10번째 항 구해볼게. 10 집어넣으시면 200 빼기 13이니까 180, 7이 10번째 항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S10은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제일 앞에 있는 애가 20이고요. 7이고요. 제일 10번째 항이 187. 자, 이거 구해내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니? 970 나오지. 나옵니까? 나올 거야. 되죠? 자, 그 다음 뭐 간단한 계산 제가 하나만 볼게요. 968번. 연속하는 20개 자연수의 합이 530이다. 연속하는 20개 자연수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란 얘기? 공차 D가 1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연속하는 자연수 20개니까 맨 앞에 있는 애를 제가 A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야 연속하는 자연수 나오겠지. 자, 그럼 이 20개의 합을 이번엔 마지막 항을 알 수가 없으니 공차로 표현해 볼게요.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19 D가 530인데 여기서 이 공차가 1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약분하시면 이거 10이고요. 그럼 2A 플러스 19는 양변 10으로 나누면 이거 53이죠. 얼마 나오니? 33가? 네, 34 맞나요? 자, 그럼 A는 17이 되겠고 17을 답을 골라주시면 당연히 안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수를 물어봤으니까 20번째 수는 이거일 거야. 그죠? A 플러스 19가 가장 큰 수겠지. 연속하는 자연수 20번째 수가. 그럼 A 플러스 19가 가장 큰 수니까 답은
36 나오겠죠. 36. 4번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972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다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나온 문제만 볼게. 자, 이거를 제가 제일 우리 이쁘게 풀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교과서에 실려있는 학교들 많을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같은 간격, 이게 포인트예요. 간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잡고 M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가 다 간격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간격도 당연히 같을 겁니다. 이 간격들이 같다는 얘기죠. 여기 뭐 하나만 더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자, 간격이 같을 때 선분 길이의 합을 물어봤어요. 선분 길이의 합. 그러면 맨 앞에 선분이 이거고, 두 번째 이거고, 이거고. 근데 이거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 지금 직선이죠? 이게 다 직선입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도선 한번 그려볼게요. 수선. 이 다음도 수선. 그거 보면 이 직선 L이 무슨 직선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직선은 이 거리가 요 간격이 다 똑같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선분 길이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해됩니까? 선분 길이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걸 먼저 이 문제에서 깨달아야 되는 포인트고, 직선을 등분했을 때 그 선분 길이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등차 수열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맨 앞이랑 맨 뒤가 주어졌어. P1, Q1부터 P10, Q10까지 합. 얘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첫째 항이랑 마지막이 주어졌으니까. 선분 지금 10개고요. 첫째 항 6이라고 했고 마지막 선분 길이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죠? 이게 80이지? 맞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80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P2, Q2부터 P9, Q9까지만 더하라고 그랬지? 요 가운데 8개만 더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 가운데 8개는 그러면 이게 6이고 이게 10이라고 했으니까 요 80에서 16 빼시면 되겠지. 64입니다. 64. 이해됐습니까? 이게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막 A니 D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해설지에 뭐 그렇게 나오실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